여러분 혹시 제시 리버모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 20세기 초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주름 잡았던 전설적인 투자자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이랑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최첨단 시대에 왜 우리는 아직도 이 100년 묵은 그의 투자 원칙을 파고드는 걸까요? 오늘 리버모어의 낡은 지혜가 어떻게 현대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뼈 있는 말이네요. 이게 바로 리버모어 철학의 심장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요,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그 거대한 추세가 끝날 때까지 엉덩이 딱 붙이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인내에서 진짜 큰 돈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목적지까지 가는 기다림의 기술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칙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뭐냐? 바로 시장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겁니다. 리버모어는 이 종목이 오를까, 저 종목이 내릴까, 이런 잔챙이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보다 먼저 시장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그 핵심 개념, 최소 저항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그런 점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걸 넘어서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가장 쉽게,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 물길 자체를 찾는 거예요. 저항이 가장 적은 길,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쏠리는 그 경로를 찾아내고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거죠. 모든 매매 결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그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했을까요? 바로 이 4단계 필터링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을 썼습니다. 첫째, 숲 전체를 봐요. 시장의 거대한 방향, 즉 최소 저항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죠. 둘째, 그 숲에서 가장 무성하고 튼튼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습니다. 바로 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주도산업군이죠. 셋째, 그 나무들이 혼자 쌩쌩한 게 아니라 주변 나무들과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요. 자매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추세는 진짜구나 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가장 튼튼하고 잘생긴 나무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이 표를 보면 리버모어의 전략이 왜 강력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1단계에서 시장이라는 순풍을 등에 업고 시작하니까 일단 성공 확률 자체가 높아지죠. 그리고 2단계에서 가장 빠른 배, 즉 주도주에 올라타는 거고요. 3단계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대장주 혼자만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도 함께 간다면 그 추세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야 비로소 방아쇠를 당길 최적의 타이밍, 바로 그 피벗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읽었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도 골랐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언제 들어가느냐? 타이밍의 문제죠. 리버모어에게 타이밍은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적은 리스크로 가장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결정적인 타이밍의 기술,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버모어 타이밍 전략의 심장은 바로 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피벗 포인트란 뭐냐면요. 가격의 흐름이 마치 댐이 터지듯 폭발적으로 가속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가격대를 말해요. 중요한 건 그가 이 지점을 예측하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열 추세가 스스로 엄청난 힘을 분출하면서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말한 심리적으로 올바른 시간, 그러니까 기차가 막 역을 출발하라는 바로 그 찰나에 올라타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포인트는 두 가지 종류의 신호등과 같아요. 첫째, 전환적 피벗 포인트는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개나리꽃 같은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는 신호죠. 반면에 지속적 피벗 포인트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기름 넣고 다시 엑셀을 밟는 바로 그 순간과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준비가 됐다는 신호고요. 바로 이 타이밍이 비중을 더 실을 절호의 기회, 즉 피라미딩의 타이밍인 거죠.
근데 리버모어가 이런 피벗 포인트를 어떻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딱 잡아냈을까요?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말이죠. 그는 이 마켓키라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의 심전도를 직접 그려냈습니다. 가격 움직임을 6개의 열에다가 색깔펜으로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면서 시장의 미세한 맥박 하나하나를 추적했던 거죠. 이건 감이나 직감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청진기로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려 했던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시각화에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래 일지가 온통 검은색 잉크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 연필로 기록된 작은 하락은 그냥 건강한 숨고르기일 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빨간색 잉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시장이 보내는 명백한 위험 신호예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명백한 시각적 증가 앞에서 희망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읽었고 완벽한 타이밍에 진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번 모어는 투자를 자본이라는 재고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기술, 즉 자금 관리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말에 그의 리스크 관리 철학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추세가 알아서 그 이익을 눈덩이처럼 불려주지만 손실은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 전체를 삼켜버릴 때까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손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돈을 썼을까요? 바로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시장이 네가 옳다고 증명해 줄 때만 돈을 더 넣는 겁니다. 처음 20%를 넣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건 시장이 네 생각 틀렸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죠. 하지만 수익이 난다면? 그건 시장이 그래, 네가 맞아, 계속 가! 라고 응원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서야 다음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즉, 내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확인을 받고 베팅을 키워나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인 거예요. 이 피라미딩의 정반대편에는요, 그가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라고까지 불렀던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물타기, 즉 손실 중인 포지션에 돈을 더 쏟아붓는 거죠. 가격이 내린다는 건 시장이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내는 명백한 신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더 넣는 건 오르겠지 하는 헛된 희망에 눈이 멀어서 파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는 아주 그럼 손실은 언제 잘라내야 할까요? 리버모어의 생존 규칙은 바로 이 숫자 10%였습니다. 어떤 거래에서든 내 총 자본의 10%를 넘는 손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10% 규칙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다음 게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필수적인 보험료 같은 거였어요. 전 재산을 잇는 최악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꺼이 10%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시장 변석, 타이밍, 자금 관리, 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도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최종 보스는 시장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화면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심리적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실이 나면 제발 다시 오르겠지 하고 희망을 품죠. 반대로 수익이 나면 이거 금방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합니다. 리버모어는 이 본능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해요. 프로는 작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즉시 잘라내고 수익이 나는 추세가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희망하면서 끈기 있게 보유한다는 겁니다. 희망과 공포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심리적 전환의 핵심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이나 뜬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요. 몇 번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자만심이 바로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틀리는 건 언제나 내 의견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죠. 겸손, 인내,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즉각 인정하는 정직함. 겸손하기에 시장에 맞서지 않고
인내하기에 큰 추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정직하기에 손실을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덕목이 수익과 직결되는 최고의 기술이었던 셈이죠. 리버머어의 원칙들 따지고 보면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과연 이렇게 인간의 심리와 본성에 기반한 원칙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희망과 공포에 휩싸이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